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후원 계좌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또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후원을 해주시는 그 이름도 보면 재판 대응 응원한다 뭐 이런 그 이름도 적어 놓으신 것으로 봐서 반드시 그 자를 처벌, 응징하기를 바라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귀찮다라고 생각 절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뭐 은행에 가서 한 3시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왔는데 정말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결국 법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라는 중간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가자 지구에 왜 빨리 안 들어가냐 뭐 이런 그 주장을 또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자 지구에 빨리 못 들어간 이유가 미국이 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고요. 왜 말리냐? 미국 시민들이 여기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인질 문제가 아니고 미국인 소개 작전 후에 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미국은 어떤 작전을 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10명을 죽였다라고 밝혔고요. 전차는 12대 격파, 장갑차는 16대 격파, 차량은 28대 격파, 특수장비는 8대 격파, 야포 24문 격파, 다란장 로켓 3문 격파, 무인 항공기 18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병력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차, 장갑차 뭐 적당히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장비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어제보다 또 그저께보다는 약간 소강임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810명의 전차 12대, 장갑차 16대 그러면 여전히 많은 러시아 군이 사살당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 아우디우카 쪽에서 러시아군 전차, 장갑차들이 일렬로 이렇게 그냥 들어온다라는 너무 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공개되고 있는 동영상 보면 전차, 장갑차뿐만 아니고 사람도 그냥 무슨 뭐 행군하듯이 한 줄로 쭉 길 따라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드론에 잡혔어요. 그러면 이런 한 줄로 이동하는 이런 사람들 죽기 딱 맞죠. 도대체 지휘관은 있는 것인지 지휘관이 있다면 그 지휘관의 지휘 능력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러시아군이다. 제가 뭐 러시아군 안타깝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서 그 지휘관 잘못 만나서 죽어가는 그 러시아인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전선 상황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55회의 교전을 했고 남부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게 뭐 격전 중이다 또는 막아내고 있다, 공세가 성과 있다 뭐 이렇게 그동안 했는데 남부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처음이에요. 우크라이나는 24일 새벽에 러시아의 드론 공습 18발이 들어왔는데 전량 요격했다라고 밝히면서 스페인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호크 지대공 미사일, 우리 한국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 퇴役다 하고 있죠. 그 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그 호크 미사일이 첫 출전했답니다. 그래서 물론 이 18발 전체를 호크가 다 요격한 건 아니지만 호크가 요격하러 들어갔던 그 대상 드론은 100% 요격했다라고 밝혀서 야, 호크 같은 아주 노후된 이런 지대공 미사일도 꽤 효과가 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베리슬라보 민가에 드론으로 조준 폭격을 했다. 그래서 민간인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데 베리슬라보는 헤르손 드네프르강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노바카프카 댐 바로 북쪽에 있는 그 마을이 베리슬라보죠. 여기에 드론에 폭탄 달고 가서 딱 조준해서 떨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민간인 지역에 민간인 가옥에다가 그렇게 떨구어서 민간인 가옥을 폭격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부상을 당했다라는데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웨덴은 에스토니아 해저 통신 케이블 외력 손상으로 파괴됐다. 외력은 뭡니까? 외부의 어떤 그 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파워가 힘이 들어와서 손상됐다라는 건데 여기가 발틱 3국의 가장 북쪽에 있는 에스토니아죠.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다 건너 스톡홀름, 여기는 스웨덴의 수도죠. 그리고 이쪽 바다 건너는 여기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죠.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죠. 굉장히 전략적 지역에 이 에스토니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 바로 가입되는 이런 그 혜택을 입었죠. 워낙 위치가 전략적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서 핀란드로 또 스웨덴으로 이렇게 가는 해저 통신 케이블, 광 케이블이 있는데 이게 외력, 즉 외부에서의 공격으로 파괴됐다라고 밝혔어요. 누구겠습니까? 에스토니아가 죽도록 미운 러시아, 그리고 스웨덴이 지금 이제 나토 가입하니까 그게 미운 그런 자가 아니겠나? 러시아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40만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요. 왜냐? 지금 이 러시아가 압도적인 병력 우위에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지고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 그 부대가 완편 상태라면 40만이 맞아 보이는데 지금 그 부대가 뭐 절반도 안 되고 어떤 건 뭐 이름만 남아 있고 이런 부대들이 많죠. 그래서 40만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30만 미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인권단체는 러시아가 국제기구의 점령지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뭐 헤르손 남쪽, 자포리자, 그리고 도네츠크의 서쪽, 또 루안스크의 북쪽 이런 곳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확보한 것이죠. 여기에 구호단체들이나 뭐 인권단체나 뭐 이런 데서 좀 들어가려고 하니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 들어오면 강제로 러시아 시민권을 받게끔 만들고 수탈하고 강제 징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고 러시아의 크림 당국은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세바스토폴의 수중에서 드론 공격이 식별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두 차례 이 폭발이 이렇게 도식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세바스토폴 만이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군항이 있는데 이 코앞에서 한 발, 두 발 폭파했다. 그래서 수중 드론이니까 통신이 계속 연결이 안 되죠. 여기는 이제 미리 수중은 전파가 안 되니까 미리 입력해 놓은 이 좌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가 군항이에요. 밑으로 내려온 이 지역이. 그래서 들어가기도 전에 입구에서 폭발한 것으로 봐서 수중 드론은 좀 정밀성이 많이 떨어지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러시아는 병력 부족으로 대규모 여성 용병 모병을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러시아 군에서 여성 용병을 모집하는 그런 모집 공고문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니들은 전투병으로 보낼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드론병으로 쓸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원하라. 라는 내용인데 드론병으로 쓴다고 하고는 바로 그냥 칼바지로 총바지로 보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좀 드네요. ISW는 러시아가 북한 도움으로 화력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북한이 이 포탄을 어마어마하게 주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화력 수준을 유지할 전망. 어떻게? 북한 도움으로. 이 말이죠. 그래서 화력 수준, 이 포 사격 빈도는 유지할 수 있으나 정확도 또는 날아가서 터진다, 안 터진다는 장담할 수 없는 북한 포탄이다. 라는 건 염두에 두고 러시아가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쏘다가 자기네들한테서 터질 수도 있고요. 자, 역시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아우디우카 방면에서 추가 공세를 했는데 모두 실패했다라고 밝혔고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리만과 쿠판스크 방면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뉴욕타임즈에서 올린 전황지도 베르보브 로보틴의 이 지역 지도 한번 보시고 가시겠는데요. 뭐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서 나온 소식을 들어보면 여기서 가장 선봉에서 오랫동안 싸웠던 47기계화 여단,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2 전차, 그리고 브래들리 전투장갑차 이런 거 배치가 되어 있던 47여단은 완전히 뒤로 빼서 재편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뭐 석 달 이상을 최전선에 싸웠으니까 너덜너덜해져 있겠죠. 그리고 뭐 82여단 뭐 등등 해서 최전선에서 싸웠던 부대들을 뒤로 빼서 재편하고 있다. 그 말은 여기 공세 여력이 우크라이나가 좀 많이 소진됐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배경에 미국의 강력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스라엘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진입할 경우 중동 지역에 있는 수십만 미국인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이 이에 대한 컨티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의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한 지상군 투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지상군 투입을 만류하고 있다고 복수의 이스라엘 매체들이 현지 시각 10월 24일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며 지상군 투입 일정을 연기하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 관료들 간의 마라톤 회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을 맡고 있는 인사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인데요. 그는 현지 시각 10월 23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들어갈 경우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지하 터널과 인구 밀집 지역의 민간인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며 이스라엘군은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군사적 대응 전반에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미 중부군 사령부 역시 가자지구 전투는 과거 미군이 이라크 모술에서 치렀던 시가전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며 하마스는 가자지구 내의 시가전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이스라엘이 이들을 소탕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투입을 막는 진짜 이유는 바로 현지의 미국인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문제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 4명을 인용해서 미국이 약 60만 명에 달하는 영내 미국인 대피 문제를 놓고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비전투원 대피 작전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가 최소 50만 명, 레바논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가 최소 8만 6천여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할 경우 이스라엘,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 세력이 미국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테러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개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란이나 헤즈볼라, 시리아 지역의 친이란 민병대, 예멘, 이라크 등의 무슬림 무장단체들이 중동 전역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앞으로 사태가 더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고 군은 중동 지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부가 대규모 공황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피 작전을 비공개로 준비하며 국방부와 국무부, 정보기관 등 관련 기관의 가용 전력을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많은 중동 지역 내 미국인들의 대피 문제가 대규모 군사작전을 준비 중인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상당히 어려운 선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미국인들 한 30만 명 있어서 전쟁 징후가 있으면 미국인들 소개작전 사실은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더 많네요. 60만 명. 그러니까 이 전쟁이 벌어질 바로 그 국가인 이스라엘의 50만 명, 그리고 헤즈볼라가 준동하고 있는 레바논의 8만 6천 명. 그러니까 이 6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을 소개하기 전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8일에도 오고 20일도 회의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야, 60만 명을 어떻게 언제 다 합니까? 2차 대전 때 덩케르크,
그 철수작전. 우리 영화도 봤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까맣게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피신을 하죠. 그때 30만 명이었어요. 그 덩케르크 철수보다 2배로 많은 60만 명을 철수해야 된다. 라는 거고, 미 중부군 사령부에서도 말리는 게 그거 모술 전투보다 더하다. 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게 워싱턴 포스트 기사예요. 60만 명을 대피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관련 기사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미국인들은 우려를 하고 있고, 이 모술 전투는, 여기 이 사진이 바로 모술 전투 현장인데요. 이라크에는 모술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면적은 가자 지구의 절반 정도, 그리고 인구는 180만. 그러니 아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죠. 여기에 IS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IS를 토벌하기 위해서 미군, 그리고 이라크군, 이라크 정부군이죠. 그리고 쿠르드군, 이렇게가 이제 IS 토벌 작전을 한 건데, 여기는 IS가 뭐 수십 년 전부터 점령하고 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 시설 이런 게 없죠. 다만 이런 식으로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이런 지역일 뿐이었던 곳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언제 했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9개월 동안 시가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술 전투를 하면서 미군은 22명이 그 사상을 당했고, 이라크군은 1200명이 전사했고, 그리고 50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라고 밝혔는데, IS는 이라크군의 추산대로라면 10,000에서 16,000명이 전사했고, 또 반면에 민간인들 4-5만 명이 사상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술 시가전입니다. 그런데 이 중부군 사령관이 모술 전투보다 더하다라고 한 건, 모술은 IS가 여기로 들어가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인데, 여기는 하마스가 또 팔레스타인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과의 시가전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던 것이다. 특히 북한이 2014년까지 들어가서 땅굴도 파졌지 않습니까? 땅굴 등 해서 이 모술에 없던 그 치안시설이 다량으로 있기 때문에, 또 시가전 준비, 뭐 전술 다 연말을 수십 년 동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모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있냐? 라는 게 중부군 사령부의 군사적 입장이고, 국무부나 이런 곳에서는 미위 시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에 50만 명 있는 거, 제가 봤을 때 50만 명 있어도 이스라엘은 뭐 침략을 받거나 그럴 어떤 상황은 아니죠. 왜? 더 세니까. 근데 레바논에 있는 8만 5천 명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는 헤즈볼라가 준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제일 먼저, 레바논에 있는 8만 5천 명을 제일 먼저 철수시켜야 되는데, 그거 다 하고 하자라는 게 미국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동 지역의 이 노란색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이슬람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튀르키예 빼고. 그런데 여기 이제 깃발 꽂아놓은 이 나라들이 지금 미군 기지 또는 미 대사관 이런 데서 반미 시위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에요. 모로코, 여기는 반미 국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고 있고, 튀니지, 마찬가지, 리비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남쪽에서는 예멘, 그리고 카타르, 이라크, 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등등, 튀르키예까지 이런 식으로 이 깃발 꽂아놓은 데서는 현재 반미 시위가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노란색이 이제 무슬림이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죠. 이런 데서 미국인들 위험하다. 왜? 테러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레바논에 8만 5천 명,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50만 명,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하자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라는 건데,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하루빨리 준비를 마치고 억류되어 있는 인질 안전하게 구출하기 바라고,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런 작전이 벌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